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리된 책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D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 3D를 하시면서 접하게 될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3D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듣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3D도 하셔야 되는 상황, 또는 포토샵이나 기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뤄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3D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럴 때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3D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강의가 필요 없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어, 모델링이나 매핑이나 기타 다른 용어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신 분들도 들어보시면 약간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3D를 하실 때 필요한 용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보통 3D를 하게 되면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모델링, 그리고 매핑, 또 매핑과 더불어서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재질, 그리고 머티리얼, 그리고 맵소스, 이런 말들을 들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 그 다음에 렌더링, 이런 말들을 이제 들으시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면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요. 어,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스케치업이나 또는 이제 또 간혹가다 올리지만 3D 스튜디오 맥스나 또는 요즘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블렌더 3D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3D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3D 프로그램을 왜 3D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하는지를 먼저 아시면 이제 이 다음 과정을 또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은 2D 프로그램과 그리고 3D 프로그램을 나눕니다. 근데 2D 프로그램의 유명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트맵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이 비트맵 기반이라는 뜻은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상의 이미지들은, 표현된 이미지들은 거의 다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런 곳이 이렇게 네모난 어떤 점으로 찍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찍힌 것처럼 표현된 그림들이 멀리서 봤을 때도 저렇게 점으로 찍힌 것처럼 표현되면 너무 거칠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보면 이 글씨 같은 경우에도 검은색이지만 중간에 파란색이나 아니면 이런 주황색 같은 것들이 끝부분에 더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색깔을 경계선상에 넣는 기술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기능이 적용된 이미지를 보면 멀리서 봤을 때 선명하면서도 부드러운 윤곽을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토샵은 그런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벡터라는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벡터는 점과 선의 위치 값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점과 선의 위치 값이 정해져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좌표만 찍어주면 그려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정해진 좌표에다가 뭐 증가값이나 아니면 축소되는 값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림이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어, 정해진 개수의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확대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제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2D 프로그램,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2D 프로그램의 특징,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D 프로그램의 특징은 평면상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가로축인 x축과 세로축인 y축에다가 각각 x축과 y축 어딘가에 좌표를 찍어서, 그리고 그 좌표를 찍힌 곳에 색깔이 있는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3D는 이때 이제 디멘션이라 이때 2D와 3D 뒤쪽에 붙는 D는 디멘션의 약자입니다. 디멘션은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차원, 치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D 프로그램을 3차원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3D 자체를 3차원 그래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뒤에 디멘션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3D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이 아래쪽에 이제 그 3D 프로그램의 어떤 작업 순서가 나오는데요.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선 3D 스튜디오 맥스, 그 다음에 스케치업, 스케치업 프로, 그 다음에 블렌더, 3D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마야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들이 모두 3D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인데, 이 3D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2D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이 차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D 프로그램은 축이 X, Y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3D 프로그램은 X, Y, Z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상에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에 의해서 평면상에 어떤 형태가 그려졌다면 이 그려진 형태를 높이 방향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Z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2D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2D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뒷면을 보거나 아니면 뒷부분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만 3D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뒷면이나 뒷부분을 보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3D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할 때 순서가 모델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델링이 좀 전에 말씀드린 XYZ 축에 맞춰서 어떤 모델링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점을 찍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계속 찍히다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위치가 입체적인 그 위치에 맞춰서 점을 찍다 보면 그게 선이 되고, 그런 선들이 모이면 면이 되고, 그런 면이 모이면 물체가 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모델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하면 XYZ에 각각 어떤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점을 찍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건 컴퓨터 내부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실제 우리 눈에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 같은 걸로 물체를 만든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물체가 만들어지는 게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XYZ 축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필요한 상황에 오면 이렇게 이동하거나 아니면 뒷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매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핑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에서 그 사용하는 축이 X축, Y축, Z축인데, 매핑에도 그 각각의 XYZ 축에다가 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찍어준 점에다가 색깔을 입혀줘야 됩니다. 매핑이라는 것은 색깔을 입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진과 같은 그림을 물체에다 입혀주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배치가 돼야 되고, 그 규칙이 여기에 있는 XYZ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는 이제 같은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좌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좌표가 U, V, W입니다. 그래서 3D를 할 때 UVW 맵이나 아니면 UV 좌표라는 얘기를 가끔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 매핑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X와 U와 그리고 Y와 V 그리고 Z와 W는 같은 겁니다. 이름이 똑같으면 헷갈리니까 그냥 구분해서 놓은 거고, XYZ와 UVW는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대신 이 매핑 소스 같은, 그러니까 매핑에 쓰이는 UVW 같은 경우에는
이 3D 물체는 입체적으로 생겼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3D 물체에다 적용하는 거는 평평한 평면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XYZ와 UVW가 매칭될 수 있도록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매핑입니다. 자, 매핑을 할 때 사용하는 재질이라는 것은 머티리얼과 같은 겁니다. 재질을 영어로 하면 머티리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얘기하는 머티리얼은 여러 가지 맵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매핑을 할 때 여기 재질 창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색깔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불러와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만드는 오파시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스케치업 기본 기능으로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3D 스튜디오 맥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아래쪽에 이게 재질을 관리하는 그런 창인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쪽 부분에 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펼쳐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면 디퓨즈는 기본 색깔, 리플렉션은 반사, 글로시네스는 광택, 이 밑에 리플렉션은 굴절, 그리고 또 역시 글로시네스는 이 굴절에 대한 글로시네스를 표현하는 거고요. 오파시티는 불투명도, 범프는 울퉁불퉁한 정도, 디스플레이스는 범프처럼 울퉁불퉁한 표현을 하지만 실제 물체의 변형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셀프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를 만들 때 사용하고, 디퓨즈 러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색깔에다가 어떤 거칠기를 더하는 이제 그런 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을 가진 맵들이 이렇게 수많은 굉장히 많이 모여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재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질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질을 만들 때 사진 소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진 소스를 맵 소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라이팅을 넘어가면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태양이 있는 상태로 그 작동을 합니다. 툴바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목록 중에서 섀도우라는 걸 켜주게 되면 이런 식의 툴바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 네모난 버튼을 누르면 스케치업 안에 들어있는 태양이 그림자를 어느 방향으로 내고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월마다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아니면 하루에 일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별도로 조명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명을 설치해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라이팅은 하게 되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고 뭐 당연히 그 빛을 쐈으니까 빛도 생길 거고요. 근데 이때 빛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광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광입니다. 간접광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걸 약간 나눠서 볼 때 환경광이라는 것도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나눠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각각의 직접광과 간접광 그리고 환경광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데 거의 차례대로 직접광이 가장 강력한 그림자 만들고 간접광은 그거보다 약하고 환경광은 그거보다 더 약한 그림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자가 만들면 어둡고 밝은 음영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물체에 입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은 물체의 입체감을 부각시키고 현실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이라는 과정은 스케치업에서는 렌더링이라는 과정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 기본적인 경우에는 그냥 익스포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 2D 그래픽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내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렌더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Vray라는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렌더링을 통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렌더링된 그림으로 이제 결과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이런 맥스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한 장의 그림으로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의 그림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3D 작업을 할 때 만약에 그 시간을 잡으신다 그러면 이 렌더링이라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장면이면 금방 되겠지만 조명이 많이 들어가고 물체가 많을수록 렌더링 시간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작업 시간을 잡으실 때 이 렌더링 시간을 꼭 염두에 두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3D 프로그램에 대한 2D 프로그램과 3D 프로그램의 차이점과 그리고 3D 프로그램의 작업 과정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